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참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예. 수능에 손댄 윤석열, 최악의 자충수, 강남에서 더 큰 반발, 더 거센 반발입니다. 참, 윤석열이 큰일을 하나 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예, 입시하고 이 군대 문제입니다. 사실 입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에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하는 게 입시죠. 사교육이 너무 그 시장이 커지고 사교육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폐단이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아무리 사교육을 열심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이 시험이라는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수능에 손을 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4, 50년 전에 지가 학력고사 칠 때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마치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생각하고 학력고사 수준으로 이 수능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악의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 수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올 때 기본 원칙이 뭐였느냐? 학력고사는 교과서를 얼마나 달달달달 잘 외웠느냐를 두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학교 수업을 잘 받았으면 이 정도쯤은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수능의 이 기본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네가 잘 외웠냐가 아니라 네가 이걸 배운 걸 가지고 네 지능, 네 두뇌의 성능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느냐 이걸 측정하겠다는 것이 수능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수능 초기에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교과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과서에서 배운 여러 가지 뭐 지식들을 활용을 하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즉 외우는 능력뿐만 아니라 대가리를 굴리는 능력도 갖춰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당시 수능 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느냐? 1등부터 10등까지 다 뒤바뀌어 버리더라. 전교 1등부터 한 5등까지는 그대로인데 그 다음부터 뭐 전교 100등까지, 전교 한 10등부터 전교 100등까지는 다 자리를 바꿔버렸대. 뭐 그렇겠죠. 왜 전교 100등쯤 하는 친구들 중에 원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외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전교 100등까지 몰려가지만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능력은 출중한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상위권으로 쑥 올라오는 거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래서 되느냐 마느냐가 좀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외우는 문제를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진짜 머리를 굴려서 외운 거 플러스 내 머리를 돌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창의력과 추리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문제까지
추가로 넣자. 그래서 두 개를 적당히 섞어 놓자. 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능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문항수,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의 문항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이 킬러 문항의 이 난이도를 조금 쉽게 했다, 좀 세게 했다. 소위 말해서 킬러 문제와 준 킬러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문제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킬러 문제나 준 킬러 문제만으로 수능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참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외우는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 문제가 한 60%, 그 다음에 준 킬러 문제.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배웠어. 하지만 조금 더 추가로 뭔가 논리력과 추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준 킬러 문제.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킬러 문제 이렇게 있는데, 준 킬러 문제가 30%, 킬러 문제가 10%.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여기에 손을 댑니다. 킬러 문제 없애래. 학생들 괴롭힌대. 그게 왜 괴롭히는 거야? 자, 국민의힘 애들은 뭐라 그런다? 베베 꼰다 그래. 야, 진짜 황당하죠. 자, 언론 보도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거야. 이거 정말 나쁜. 자, 이 윤석열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지금 로스쿨 시험 문제, 리트 문제가 이 킬러 문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추리력과 논리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이 지식 능력까지 총동원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합격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법전원 시험을 치게 만드는 건데, 자, 그게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거래.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장난치는 거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지가 풀지 못하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잘라버리지. 예? 예? 학평원, 평가원장 날라갔지. 담당 국장 날라갔지. 지금 수능 5달 남겨놓고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인력들이 다 날라가 버렸어.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문제라는 거야. 6월 모의고사 친 지 얼마 됐어요? 아직 성적표도 안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성적표 나왔나? 네.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6월 모의고사가 크게 잘못됐다 얘기 안 해.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문제가 쉬워졌다라고 하면서, 야, 물수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아이들 가지고 장난쳤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일선에서는 딥다 어처구니가 없어 하죠. 자, 그러니까 또 문제가 나옵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물수능으로 가면 안 되잖아. 킬러 문제 없으면 물수능 되는 거 아니야? 난이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변별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런다? 난이도를 낮추라는 게 아니고, 아니, 킬러 문제가 없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높아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대학 교수도 못 푸는 베베 꼬는 문제. 대학 교수가 이걸 왜 못 푸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푸는 대학 교수면 공부 잘못하는 거지. 누구 말 맞다나 공부를 똥구멍으로 하는 놈이지. 그런 사람은 대학 교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도대체 어느 대학 교수가 수능 시험을 못 풀었는지 그 낯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느 대학 교수가 이랬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수능을 못 풀었대? 한번 데리고 와봐. 야,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수능을 못 풀어, 대학 교수가?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은 이걸 공정한 수능이란 말로 갖다 붙입니다. 공정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참 미치게이들이지. 표준어로 하면은 미치광이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미치게이입니다. 미치게이. 이 미치게이 애들 아니야. 아무데나 공정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9월 모의고사부터 공정한 수능으로 간대. 그거 뭐 어떻게 한다고? 다 교과서에서 낸다고? 그러면은 진짜 물수능이 있죠. 그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이러면요. 최상위권 애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최상위권 아닌 경우도 그래요. 학생들 중에 내가 외우는 건 자신 없지만 킬러 문제는 자신 있어. 그래서 내가 외우는 문제는 점수를 잃지만 내가 킬러 문제는 점수를 따라가.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다 망해, 이제. 성적이 보면은 중상쯤 애매하게 있는 친구들 중에 아, 나 외우는 건 정말 안 되고 근데 나 이렇게 킬러 문제는 잘 풀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꼭, 그죠? 꼭 이런 거 있지. 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전교생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나는 못 풀어. 틀려. 근데 전교생이 다 틀리는 문제는 나는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한 대 맞은 적 있어. 너는 새끼야, 전교생 중에 이 문제를 누가 틀리고 하는 문제는 네가 틀리고 이 문제를 누가 맞출고 하면 네가 맞춘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새끼냐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된 걸. 전교생이 다 푸는 문제 왜 틀렸느냐고요? 실수했지. 너무 쉬워가지고 설마 이렇게 쉬울까 싶어가지고 나름 혼자서 막 고민해가지고 딴 답을 썼죠. 알고 봤더니 그냥 쉬운 문제였어. 설마 이렇게 쉬울까 나는 착각을 한 거지, 나 혼자. 그래서 틀렸어요. 어려운 문제? 아무도 못 풀었어. 근데 나는 툭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막 끼워 맞춰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대 치는 거지. 미친 새끼 이러면서.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런 친구들은 킬러 문제가 오래 반갑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됐다? 망하는 거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다? 애들만 불쌍하다는 얘기는. 수험생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을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하는 게 킬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간층과 상위층을 구분하는 게 준킬러 문제고. 근데 이 문제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어지죠. 이거 어떻게 여기서 변별력을 어떻게 주느냐? 방법은 간단해. 진짜 베베 꼬아서 내면 돼. 아니면 디테일하게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 있잖아. 보통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 이거는 좀 진짜 얼마나 디테일하게 외웠느냐 요런 거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내지 말라고 해요. 히틀러냐 하틀러냐 뭐 이런 거. 하트 허트 어느 게 맞느냐 요렇게 나오는 문제 있죠. 부터 하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트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트라고 써야 돼? 허트라고 써야 돼? 애매하죠? 근데 요런 거를 골라내는 거.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학생들 전체가 다 곤란에 빠집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난리가 나는 거죠. 변별력은 변별력대로 없어지고 기존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 이 제도를 누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논란이 생기고 반발이 거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어디서부터 반발이 생겼느냐? 강남에서 반발이 생긴답니다. 강남 쪽에서 그렇게 지금 반발이 거세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6년 넘게, 그러니까 짧게는 1년, 좀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6년에 걸쳐가지고 이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빡돌겠냐고. 잘하는 친구들은 킬러 문제에 맞춰가지고 또 준 킬러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다 공부를 해왔는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게 생겼어요. 여기서 변별력을 갖추려면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못 풀어오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는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지들이 찍어서 그렇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하다 싶은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앉았는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수능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사교육이 더 창궐합니다. 왜? 수능을 쉽게 낸다는 것은 킬러 문제가 없고 전부 다 교과서에서만 낸다. 교과서 외우기 수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꼭꼭꼭꼭 사교육에서 이렇게 쪽집게 강사들이 찝어주는 거, 여기에 익숙한 애들이 시험을 잘 치게 돼요. 지금 우리 기자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취재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중요한 걸 찾아내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찝어주면 찝어주는 대로 기사를 쓰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기자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을 양산하는 게 쉬운 수능이에요. 킬러 문제가 뭐 교과서 밖의 지문이라든지 교과서 밖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하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문제를 응용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사전에 준비가 안 돼요. 연습은 해볼 수 있으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교육이 미처 따라올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려면 오히려 이런 킬러 문항들이 늘어나야 된다. 아니, 킬러 문항들을 중심으로 문제 수를 줄이더라도 킬러 문제를 중심으로 수능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킬러 문제를 없앤다? 그럼 말 그대로 외우고 쪽집게 강사한테 교육받은 애들이 훨씬 잘 푸는 거야. 그럼 뭐다? 있는 집 자식들이 시험을 잘 치게 된다는 얘기야. 부의 재분배나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교육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가 좌우되는 이런 개떡 같은 상황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리트 법학 적성 시험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법학 적성 시험은 학원이 없어요. 학원을 만들 수도 없어. 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 정말 그 예문도 지문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문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대충 문제 유형은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은 할 수가 있는데 어디 학원 가서 배운다는 게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사교육이 불가능해. 그런데 옛날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 사법시험도 쪽집게 강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맞추고 막 그랬어. 몇 문제 맞췄다 그러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사법시험도 쪽집게 강사가 시험을 짚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아무도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교육 받아봤자 별 쓸모없는 시험을 만드는 게 공정합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 냈다고 아이들 골탕 먹인다고? 이거는 삼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왜 저런 생각을 하느냐? 돈 있는 놈들은 찝어주는 문제가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철갑을 하면은 대비할 수 있는 게 외워서 찝어주는 문제들이잖아. 외울 수 있는 문제, 찝어줄 수 있는 문제.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니 쪽집게 강사니 이런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는 문제. 얼마나 좋아. 돈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 쫄부들한테는 머리 써야 되는 문제가 싫은 거야. 예측이 안 되는 문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운운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라는 말은 뭐다? 있는 놈들의 자유를, 있는 놈들의 세상을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놈들, 센 놈들, 이런 놈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지들은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찍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슬 사모님, 교육도 30년 퇴보하겠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다시 주입식 교육이 부활하는 거죠.